자, 1번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공천 철회하라.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참보문일 안영아님 옵니다. 자, 제가 정말 웬만해가지고 이 공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뭐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도 있고 정말 또 이 통합당에 대해서 힘을 줘야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김근식이라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 이 김근식은요. 이번에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니까 한마디로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동안에 이제 김근식이 했던 말이나 이런 거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실은 너무 자료가 많아갖고요. 진짜 여러분 이 정도나 됩니다. 제가 이게 요점 정리를 한 건데도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참 이 김근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 송파병에 이 사람을 공천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남인순이가 당선되는 게 차라리 어떻게 보면 낫지. 이거는 주사파에다가 또 NL에다가 그동안에 그 했던 말을 보면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찬열이라든가 이런 사람 패스트트랙에 찬성했다고 해갖고 컷오프 시킨다는데 그러면 이찬열이나 이런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골수 말하자면은 공산당, 골수 좌파, 골수 빨갱이인 이 김근식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공천을 한단 말입니까? 제가 웬만해 갖고 여러분 빨갱이란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빨갱이 중에 빨갱이인 겁니다. 자, 여러분 김근식이는요 그동안에 했던 말을 보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그동안에 김근식이가 이 뭐라고 할까요? 불구죽죽한 사람들하고 같이 했던 이 말. 자, 제가 일단 이 천안함에 대해서 여러분께 그동안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안함은 제가 말이 안 나오네요. 너무 흥분해갖고. 천안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미 세계에 그 스웨덴을 비롯해가지고 정말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국부터 다 해가지고요. 무려 20개에 가까운 나라의 국제적인 다국적인 조사단이 다 조사를 해서 이거는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천안함 사건은 이미 북한 소행으로 됐고 또 북한에서도 아주 애매하게 사과의 뜻을 제대로 표하지는 않았지만은 표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천안함에 대해서 얘기하던 사람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도올 김용옥이 뭐라고 했냐?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고 한 발표는 0.00001%도 설득이 안 되는 웃기는 개그다. 이랬습니다. 백낙청이란 사람, 천안함 사건은 정부가 적당히 장난치려다가 커져버린 거다. 이회수, 천안함 폭침은 소설이다. 소설가인 내가 졌다. 한상열,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사건의 살인 원흉이다. 강정구, 천안함 사건은 수구 세력이 사건으로 만든 거다. 박원순이, 정부가 북한을 자극을 해갖고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다. 유시민이, 폭발이 있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김기종이, 천안함 폭침의 정부 발표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 자, 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최강욱이란 사람, 여러분 그거 알죠? 민정수석실의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최강욱이 뭐라고 했느냐? 이지스함 세척이 미군 항공모함까지 있었는데 북의 어뢰로 인해서 우리나라 군이 주도세도 모르게 당했다는 거 아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최강욱이란 사람이 당시에 민변의 사법 말하자면 위원장이란 자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근식이란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안함은 한마디로 MB 정권의 공작의 향기가 너무 진하게 나온다. 천안함은 공작의 향기가 너무 진하게 나온다. 이런 망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요 미래통합당의 송파병에
단수 추천돼서 송파병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송파병은 지금 현역이 남윤인순이라는 여자이긴 하지만 송파병이 상당히 그래도 우리 우파의 텃밭이었습니다. 물론 송파병이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바로 그 송파병의 김근식이를 말하자면은 공천을 단수 공천을 했다는 거는 진짜 남인순이 그 짝퉁을 공천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김근식이라는 사람은 주사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굉장히 강한 주사파의 그 말하자면은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학생 단체에서 활동을 해갖고 감옥에도 들어갔다 왔었고요. 이 사람이 한 말은 한마디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용주 변호사가 친북 인사 100명에 대해서 임명사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당당히 이름이 오른 사람이 바로 김근식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김근식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통합당에서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공천을 해줬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천이 어떻게 해서 됐냐고 이 당내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 사실은 김근식이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 누구냐, 박형준입니다. 박형준이하고 김근식이하고 박형준도 좌파 출신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같은 말하자면 좌파였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알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김근식이가 즉 박형준이의 말을 그대로 말하자면 옮기고 그거를 말하자면 이제 그 안철수 쪽하고 막 자기가 이렇게 짝짝꿍하고 안철수 사람들 데려오고 이런 공을 자기가 세웠다 이러면서 그걸 박형준이가 얘기해서 박형준이가 김용화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김근식이를 계속 공천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자기도 스타일리스트니까 이 박형준이 엄청 스타일리스트입니다. 괜히 폰만 잡고 남한테 좋은 말만 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 박형준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이도 박형준이가 김근식은 공천을 줘야 됩니다. 또 이 사람 선거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단수 공천 줘야 됩니다. 강남, 송파 이렇게 비례나 다름없는데 줘야 됩니다. 하니까 황교안이 오케이 했고요. 김형호가 또 오케이를 해갖고 정말 꽃놀이패처럼 송파 병에 공천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 예전에 제가 한나라당 있을 때 알았던 이 당뇨들도 너무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안 원장님 이제 오신다고 해서 다들 이제 기대하신다고 하는데, 이정민님께서 이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시청만 꾸준히 하다가 안영아님 마지막 방송이라니 오늘 처음으로 후원해봐요. 전역 안영아님 모두 어떤 자리에 계시든 보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힘내세요. 대가리에 반일 반미 친중 친북밖에 없는 문재앙 좌파 정권 반드시 끝장냅시다. 네, 맞습니다. 네, 진짜, 네, 문제가 다 심각하다. 진짜 가짜 우파가 아니라 이 사람은 우파였던 적이 없는 거죠. 자, 허니맘님, 공천 면접을 어떻게 통과한 건지,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천에서 저도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공천 면접을 하는데, 김용호도 그렇고, 이석연도 그렇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거의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호가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정말 프리정님께서 박형준 좋게 봤는데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네요. 원래 좀 스타일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영환 선수도 아주 박형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F킬라님 말씀대로 김근식은 좌파입니다. 근데 이제 김근식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천안함 폭침 직후에 김근식이 한 말입니다. 북한 연루설로 북한이 했다고 몰아가는 것은 MB 정권의 자승자박이 될 것이다. 북한에게 당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보수 정권에 돌이킬 수 없는 실패다. 대북 제재 앞세워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목표로 한 것 자체는 아주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전준영 씨라는 분 아시죠? 이분은 천안함 당시에 갑판의 병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천안함 용사들을 위해서 배지도 만들고 이런 분이어서 이분이 김근식이한테 공개 질문을 했어요. 당신 정말 사과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김근식이가 지금 절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 꼬리를 조금 내려가지고 북한 소행 같기는 한데 자기는 사과 못한다고 했어요.
이 김근식이는 반드시 사과를 시킬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공천 철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김근식이 공천 철회를 여러분과 같이 운동을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기가 막힌데요. 김근식이란 사람이 정말 어떻게 얘기를 했나. 이 전영준 씨의 물음에 대해서 북한 소행이라고 했는데 이 전영준 씨가 너무나 이 사람이 이상하다 하면서 솔직한 해명을 아직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운동권 출신으로서 김근식이 그동안 좌파 진영에서 말하자면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데 이거를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2010년 이게 4월 6일에 뭐라고 프레시안이라는 좌파 언론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북한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괴물이 아니다.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연루설로 몰아가는 것은 MB 정권이 무능해서다. 그리고 유독 내부 폭발 등 자체 사고 가능성을 서둘러서 봉해버린 국군의 잠정적인 결론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러니까 군이 내부 폭발, 천안함이 내복 폭발이라고 하니까 그때 군에서 이건 있을 수가 없다 하는데 이거는 너무나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나. 우파 정권이 북풍 효과를 기대 가지고 그 당시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2010년 6월에 제가 아주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선거에서 북풍몰이를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헐 아그네스님 맞습니다. 김근식 떨어뜨리는 운동이 아니라 공천 철회를 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리얼리언님 말씀대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느냐. 2018년 8월, 2010년 8월 이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프레시안에다가 다시 한번 기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안함의 오기에서 MB 정권은 벗어나라. 즉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이라는 천안함의 기조를 고집하면서 미국에게는 엄청난 영수증과 청구서를 받아내야 한다. 그리고 중국과는 불필요한 대결과 갈등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과는 전면 대결과 전쟁 불세에 치킨 게임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방위적으로 국익의 손실이다. 나라를 위해서 망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요. 또 2달 있다가 2010년 10월에 국회 도서관에서 강원도 지사인 최문순이가 말하자면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근데 그 세미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패널로 참가해가지고요. 천안함 문제의 핵심은 안보가 아니라 평화다. 여러분 천안함 문제의 핵심이 안보가 아니라 평화입니까? 와 이거는 완전 주사파 완전 종북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천안함 폭침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대북 강경 대응을 해가지고 서해상의 긴장이 높아졌다. 그리고 이미 합의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상을 수용해서 한반도 평화를 올려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가 그거를 다 뒤집어 엎고 있다. 이러면서 이명박 정권을 맹비난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제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또 2011년에는 프레시안에 이 사람 주로 프레시안에만 기고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 천안함에 덫에 걸린 이명박 정부. 이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에 덫에 걸려갖고 북한하고 완전히 냉전 기류를 가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국익에 너무너무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거는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과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용히 천안함 사과라는 전제 조건을 철회해라. 그러니까 천안함 사과라는 이 조건을 철회해라 이겁니다. 응?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북한하고 대화를 해라. 이 사람이 지금 통합당에 송파병에 공천을 받은, 그것도 단수 공천을 받은 김근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통합당이.
정말 이게 너무 저도 피가 거꾸로 솟고, 저도 이제 김근식이가 좌파였던 건 알았습니다만은 이 천안함 때 이상한 발언을 한 건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래, 이거 조금 이상하다. 그리고 어떻게 단수 공천이야? 이거 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구나. 제가 이렇게 보고서 저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리얼님 말씀대로 이거는 천안함의 46명의 용사들에게 가슴에 다시 한번 칼을 꽂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근식에 대해서 공천 철회, 이거 우리가 정말 끝까지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그런데다가요, 2010년 5월 8일에 이 전준영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최강욱이라든가 이종인이라든가 뭐 다들 말하자면 뭐 서프라이즈의 대표인 신상철이라든지 정말 불구죽직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천안함에 대한 여론을 정말 이거는 북한 소행이 아닌 것으로 너무 휘몰아쳤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절대로 김근식이라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전준영 씨가 이렇게 피를 토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인하루님 간첩을 공천하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오경민님께서 네, 멤버 감사드립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힘든 나날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화이팅. 네, 지금 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제 안철수하고 붙어가지고 그동안에 사드 반대도 아주 열렬히 했어요. 그리고 천안함에 대해서는 북한에 말하자면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안철수가 사드에 대해서 찬성을 하니까 갑자기 안철수하고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더니 안철수가 이제 실권을 하고 나가니까 그 다음은 또 안철수를 이 사람이 씹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완전히 좌충우돌 좌우로 왔다 갔다 했던 김근식이가 지금 자유한국당에 조언을 하는 전문가로 지난 8월 27일 날 이제 이 용인에서 열렸던 국회의원 연찬에 김영호하고 이 사람하고 이제 같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런 말을 그때 김근식이가 했다고 합니다. 참 이거 여러분한테 제가 일부러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8월 27일 날 김근식이가 이 말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보세요. 김근식이가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는 반문연대에 힘을 실어서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역할을 황교안 혼자 하지 말고 나눠줘야 된다. 유승민, 안철수 이런 사람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홍경욱 전 의원, 이준석 이런 애들을 데리고 와서 수도권의 책임 지역을 안배해가지고 바람을 일으키고 그 황교안 대표는 자기의 권한을 다 나눠줘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근식이하고 즉 박형준이하고 황교안 대표의 귀를 잡고서 자유통합, 미래통합당을 말하자면은 절대로 우파가 아닌 우중충한 그야말로 중도 정당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국은 민주당이 이중대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진짜 꼬마 정의당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